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내가 여기 왜 왔었더라? 분명히 뭔가 하려 했는데 뭐였지? 이름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순간들 앞에서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고 겁부터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기억력 저하는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기억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뇌세포는 죽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과 생활 습관을 신경 쓰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상처가 아물듯 기억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지혜학교 TV의 김 교수와 끝까지 함께 하시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억력 회복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곁에서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반드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김 교수가 여러분과 함께 기억력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기억력은 괜찮은 걸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쓰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장소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 장소나 시간을 헷갈린 적은 없으셨나요? 늘 하던 일인데도 순서가 헷갈리거나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린 적은요?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지나친 적도 있을 겁니다. 어제 먹은 메뉴나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겠죠. 중요한 기념일이나 가족 생일을 잊거나 가스불을 끄지 않아 음식을 태운 경험이 있다면 건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른다거나 자기가 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왜 가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온다거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묻거나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졌거나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 다루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거나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지 못할 때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으려 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은 기억을 고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이미 저장된 정보도 쉽게 사라집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력 저하 원인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뇌는 움직여야 삽니다. 걷기만 해도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습관은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 네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등의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뇌는 점점 지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 다섯 번째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뇌는 정보를 소비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정보 과부하 상태가 되면 필요한 것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가 추천하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면 루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잠자기 전 5분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뇌는 더 잘 회복됩니다. 다음은 뇌 자극 활동입니다. 매일 15분 정도 초성 퀴즈나 퍼즐 맞추기,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달걀, 아보카도 같은 음식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닮았다고 하죠. 실제로 뇌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거나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은 뇌에 2배의 자극을 줍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매일 짧은 통화 한 통,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얻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도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눈물 나는 책 한 권,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경험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을 생활화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다시 떠올려보는 습관이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집중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웃음도 뇌의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기억력과 감정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켜 줍니다. 풍지혈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귀 뒤 풍지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뇌척수의 흐름과 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일주일, 한 달,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력 감퇴가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나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고 중요합니다. 기억력 감퇴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한 기억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모두 기억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날씨를 느껴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뇌를 깨우고 감각을 자극합니다. 아침 식사 중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기억의 접착제라고도 합니다. 감정이 실린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는 삶이 곧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쁨, 슬픔, 감동, 놀라움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감정이 살아있는 삶은 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과거의 추억을 꺼내어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대화는 해마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우리 인생지혜학교 TV를 통해 함께 해보세요. 김 교수가 매주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기억력, 감정, 관계,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응원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뇌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기억력도 마음도 활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